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에 이미 여러분이 준 전문가가 되어버리셨을 신경 독약과 마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병, 곧 마린은 스타크래프트 게임 속에서는 범죄자를 징발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름만 해병이지 그냥 일반 보병으로 보는 게 맞겠죠. 아무리 노말 타입 공격 무기인 C-14 가우스 관통 소총에 열화 우라늄 탄까지 사용한다 해도 외계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팀팩이 등장합니다. 스팀팩은 스티뮬런트 팩, 곧 전투 자극제로서 사용 즉시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증가해 급격한 효과를 보이지만 체력이 감소합니다. 공식 설정상으로도 속도와 반사 속도, 공격성, 사기, 근밀도, 스트레스 저항과 전반적 전투 효율이 상승하지만 반대급부로 불면증과 체중 감소, 조증과 경조증, 발작, 편집증적 환각과 뇌출혈, 뇌기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을 통해 추론할 때 우리는 스팀팩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정상 스팀팩은 카페인이나 타우린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물질들의 혼합입니다. 구분한다면 진통제와 각성제, 그리고 흥분제라는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흥분제라는 단어는 조금 오묘한데 실제로는 향정신성, 공격성 증강물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식 설정집에서는 각성제로 합성 아드레날린을, 진통제로는 합성 엔도르핀을 사용한다라고 쓰여 있지만 향정신성 공격성 증강물질의 경우에는 물질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은 투쟁 도피 반응에 관여하는 뇌내 분비 물질로 지혈이나 기관 확장, 혈압 상승과 시야 개선 등의 효과를 보이고, 엔도르핀은 알파, 베타, 감마의 세 종류 중에 우리가 상상하는 진통 효과는 베타 엔도르핀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아편 추출물인 모르핀에 비해서 18에서 33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마지막 소위 흥분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고르고 선택한다면 메스암페타민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스암페타민의 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자세히 봤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종류의 흥분제 혹은 마약성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흥분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단순히 몇 가지로 딱 떨어지게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바로 활발하거나 뜨겁고 화나고 격렬하게 흥분된 상태와 차갑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정된 상태입니다. 흥분과 진정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교감이란 단어는 서로 접촉하여 감각을 공유하며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감신경계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2세기경 활동했던 의학자 갈레노스가 여러 작용들이 연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죠. 부교감은 부대장처럼 보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옆쪽 혹은 다음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교감 신경과 나란히 작동하기 때문이죠. 모든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린이나 타분과 같은 신경독들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과도하게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교감신경 자극이 커져서 기관지와 호흡에 문제가 일으키며 마비가 유발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대로 작용하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새로운 독을 넣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물론 적당한 양이어야겠죠. 신경독 해독제를 살펴보면 가장 확실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경독 해독제인 K마크1은 미국에서 타분이나 살인, 소만과 VX가스 해독용으로 개발되었던 마크1 NAAK의 한국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를 모방해서 개발되었고 두 가지의 주사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아트로핀 주사기는 1981년에 2PAMCL이라는 물질의 주사기는 1987년 허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더욱 편리한 주사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들이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신경독을 간단히 해독할 수 있을까가 되겠습니다. 작은 주사기에는 아트로핀이 들어있고 큰 주사기에는 2PAMCL이라 써있는 프랄리독심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작동 원리를 자세히 본다면 신경독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의 기능을 없애서 아세틸콜린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다면 아세틸콜린이 달라붙을 곳을 막아버리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트로피는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달라붙어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프랄리독심은 그림을 본다면 신경가스와 효소를 다시 떨어뜨려 효소 기능을 복구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효소의 세린 아미노산 자리와 공유 결합해 기능을 막는 신경독을 낚아채서 처음 효소의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프랄리독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아트로피는 급격한 신경 문제를 완화 및 지연시키고 그동안 프랄리독심이 신경독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맞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트로피는 생각보다 먼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물론 안 좋은 의미로 말이죠. 벨라도나 혹은 데들리 나이트 쉐이드라 불리는 가직과 식물에서 추출될 수 있습니다. 독살용으로 흔히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K마크1에 신경독 해독용이 있으며 안과에서 근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묽은 농도로 처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는 동안 시력 교정을 돕는 드림렌즈와 더불어 근시 지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벨라도나에는 이 외에도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겠지만 이 모든 작용은 아트로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식물에서 유래한 물질이며 매우 유용한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코카나무에서 추출되는 코카인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코카콜라와 비슷하죠. 제가 미국에서 애틀랜타에서 머물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 코카콜라 박물관과 공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애틀랜타의 화학자인 존 펜버튼이 코카나무 잎 추출물과 설탕을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과거에는 코카인이 함유된 코카 추출물을 와인과 섞어서 강장제로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금주법이 내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코카 추출물을 설탕물과 섞어 음료의 형태로 팔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코카콜라의 콜라 역시 재료의 이름인데 견과류인 콜라 씨앗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각성제로 흔히 사용되었던 물질이고 마약성 물질보다는 카페인이나 테오브로민, 테오필린과 메틸리베린과 같은 알칼로이성 물질이 많습니다. 펜버튼의 코카콜라가 초기에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았던 것은 마약 성분에 대한 무지 외에도 이전부터 각광받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였던 안젤로 마리아니는 적포도주와 코카 추출물을 섞은 뱅 마리아니를 만들기도 했고 이를 즐겼던 인물들이 교황 레오 13세, 빅토리아 여왕, 토마스 에디슨, 아서 코난 도일 등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즐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카콜라에는 여전히 코카인이 들어있을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아니겠죠. 코카 잎에서 코카인을 추출해 의료용 등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한번 우려낸 코카잎을 다시 우려서 향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카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코카인의 다른 이름은 벤조일 메틸 에고닌인데 실제로 몸속에 들어가면 메틸 작용기가 떨어지면서 벤조일 에고닌이 되어서 약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이 테스트기로 여러 물질을 탐지하듯 흔히 사용되는 대마초와 코카인을 검출하는 테스트기도 있습니다. 물론 아트로핀이 그렇듯 코카인도 약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용되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코카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코카에서 추출된 물질이라는 의미로 붙은 것 같지만 카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물질에서도 자주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냐? 카인이라는 전미어는 국소 마취 효과가 있는 합성 알칼로이드 물질들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자, 마취 효과. 이는 우리가 코카인을 감별하는 하나의 신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코카인 테스트기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장면이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경찰관이나 마약 단속반이 손가락에 마약을 찍어 입에 넣어보고 코카인이다 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코카인은 국소 마취제이기 때문에 손에 찍어서 잇몸에 가져다 대면 순식간에 잇몸이 얼얼하고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치과용 마취제로 쓰였죠. 당연히 지금은 중독 효과 때문에 치과에서 코카인을 쓰지 않고 괜히 코카인을 쓰는지 물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카인이란 단어가 들어간 물질은 이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폰토카인이라는 물질로 팔리는 테트라카인이라는 물질은 눈, 코, 목을 마취하는 데 쓰이고 클로로프로파인, 다른 말로 네사카인은 분만 마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카인은 노보카인이라는 제품으로 판매되곤 하는데 현재 치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사이클로메티카인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종류의 국소 마취제입니다.
이들 모두 녹색으로 표시된 에스터 작용기를 갖기 때문에 에스테르 마취 물질이라는 식으로 흔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리도카인, 자일로카인이라고도 불리는 국소, 점막 마취제가 있고 안락사에 쓰일 정도로 독하고 약효가 강한 니부카인, 누퍼카인이라고도 불리는 국소, 척수, 염증 완화 등에 사용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마이드 작용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이드 마취 물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물질들은 국소 마취제이며 카인이라는 전미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본 식물에서 유래한 두 가지 물질, 벨라도나의 아트로핀과 코카의 코카인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녹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똑같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 살린다면 그나마 얻기 쉬운 아트로핀으로 코카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트로핀의 산성 조건에서 가열하면 에스터가 가수분해되면서 트로핀이라는 공통 구조만 얻어집니다. 여기에 벤조산과 트리페닐포스파인 그리고 DEAD를 넣으면 코카인과 유사한 물질인 트로파코카인이 얻어집니다. 트로파코카인 자체도 코카인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상당히 약한 편이고 굳이 효과를 비교하자면 메스암페타민이 최고고 그 다음이 코카인, 마지막으로 트로파코카인이 가장 떨어진 효과를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DEAD는 다이에틸 아조 다이카복실레이트라는 물질의 약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화학 물질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원 부분만 추가적으로 바꾸면 코카인이 되겠지만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아트로핀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들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신경세포를 들여다봐야 코카인이 왜 우리를 기분 좋게 흥분시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위주로만 신경독을 이야기했지만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도파민입니다. 흔히 기분이 좋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행복감, 만족감, 즐거움 등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코카인은 도파민이 분비되어 작용한 후에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결론은 기분이 계속 좋다, 아주 좋다. 도파민과 비슷한 물질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다른 것이 스팀팩의 주 재료인 아드레날린, 곧 에피네프린입니다. 에피네프린이라는 말 자체가 네프린, 신장의 에피,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신장이 위에 아드레날 글랜드라는 부신이라는 장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신의 거친 피질, 그리고 내부인 수질 중에서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코카인은 아드레날린 등의 재흡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계속 힘세고 계속 강하고 끝없이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팀팩에 흥분제가 필요한 이유, 설정상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도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코카인이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연구되었지만 애매한 점이 약간씩은 있었고요. 드디어 2022년에 모든 생합성이 밝혀지기도 했던 유서 깊은 물질입니다. 또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을 타고 아무 것이나 뇌로 가지 못하게 막는 혈액-뇌 관문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코카인은 이를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코카인이나 카페인 같은 물질들이 혈액-뇌 관문이 넘는 방식을 연구해서 효과적인 뇌질환 치료제를 만들려는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팀팩에는 몸에 안 좋은 것을 잔뜩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독이나 약이나 마약이나 사실 다 비슷한 것이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은 굉장히 많다 정도가 되겠습니다.